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대동 의원 여러분, 김혜수 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위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추진계획과 안 제5조의 공공기관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21년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간 의견 수렴은 2021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내용은 위원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동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향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건은 2021년 5월 31일 김혜수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비대면 소비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무분별하게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문제, 자원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자료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본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하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가기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하는 가기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섭 의원님 제안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섭 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관리금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점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목적 및 인용 규정 개정으로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8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의 개정, 2월의 명칭의 변경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1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 수렴은 2021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내용은 위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건은 2021년 5월 31일 정영섭 의원의 6명으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재에 보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외 9개 조항에서 상위법 제정에 따른 근거법과 인용 규정을 개정하며 제2장의 제목과 안 제5조 등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대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형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기를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신자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추신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어입니다. 강남만큼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영개발 전환 및 갈사만 산업단지와 두 레저단지 개발에 따른 전사적 투자 유치 추진을 위한 투자 유치단 1개단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지역 안정, 주민 서비스 제공 등 국정과제 및 중요 현안 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 전담 인력 보강을 통한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 3조의 투자 유치단 신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담당으로는 국내 유치 담당, 해외 유치 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6조, 7조의 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 신설, 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6조와 관련하여 경제전략과 미래전략 담당을 스마트 전략 담당으로, 산단 조석과 산단 지원 담당을 산단 개발과 두 레저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산단 조성과 산단 개발 담당을 산단 개발과 가을사 개발 담당, 대송 개발 담당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관련하여 보건정책과 예방접종 TF팀을 예방접종 담당으로 1개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조 제1항 중 보조기관을 보좌기관으로 한다. 안 제3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2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분수 밑에 투자 유치단을 둔다. 안 제4조 제2항 제3호 중 미래 전략을 스마트 전략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산단 조성과를 산단 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조 중 투자 유치, 산단 개발, 산단 지원을 갈사 개발, 대송 개발, 두 레저로 산단 조성을 산단 개발한다. 이와 신규 대비표와 관련 법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신자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 제2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건은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송 및 갈사만 산업단지와 두 레저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단 신설과 일부 담당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의 조기 준공과 투자 유치를 위하여 부근소 직속 보좌기관으로 투자 유치단 1개단을 신설하여 기존 투자 유치 담당을 국내 유치와 해외 유치 담당 2개 담당으로 확대 개편하며 현실에 맞는 조직 명칭을 위하여 1개과 2개 담당의 명칭 변경과 실효성 있는 산단 업무를 위해 산단 개발 담당을 발사 개발 담당과 대송 개발 담당으로 분리하며 또한 코로나19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TF팀을 상설기구인 예방접종 담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현 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직을 마련하여 수건사업인 산단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되는 투자 유치단의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5, 6급 상당 직위는 개방형 임용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 유치단을 이제 신설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민간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5급은 전문직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개방형, 그 다음에 외국 투자 유치에도 영어와 3개국어 정도 능통할 수 있는 6급 상당의 그 분들을 이제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6급 2명 정도 됩니다. 2명.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예, 지금 공무원 중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학교 전공 과목이라든지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치 이쪽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문의 전화 온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 유치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직원들의 역량과 능력을 겸비해서 조직을 개편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유치라는 게 영어 잘한다고 투자 유치 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서버 역할은 이제 물론 하겠죠. 예. 예. 영어 못해도 통역 3명 데리고 가면 다 돼요. 결국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공무원 조직만 더 늘어나서 결국은 이제 관련 이제 성과가 나야 되는데 좀 성과가 있겠습니까?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산단 조승과장님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투자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을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를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SOC라든지 아니면 모든 조건들,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전문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듯이 투자 유치단을 구성하면서 그곳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구성해서 단 한 필지라도 팔아야 되는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행정에서도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조언을 해서 그걸 감안해서 잘 운영해서 우리 하동군 대성산단 갈사 도란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반영해서 잘 꾸려나가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민간 전문가가 예. 결국은 이제 2명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금융, 예. 그리고 이제 외국어. 나머지 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12명이 예. 민간인 두 분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 공모를 통해서 개방을 하면 우리 산단 조성과가 지금까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전국으로 뛰어다녔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을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이제 투자 유치단이 신설된다면은 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분양이 좀 빨리 되겠습니까? 이제 투자 분야에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이다 아니면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 해야 되지만 투자단을 구성했으면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투자 유치를 한다면은 지금 네. 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가 돼 있는 상태죠. 예.
이제 되어 있어도 그에 따른 제반 사항들이 또 되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 투자 유치는 지금 해놓은 상태 예, 아니에요? 예. 지금 중복해서 또 두 단지를 갖다가 다른 데다가 또 어디 계약해주고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산단 개발가 쪽에는 지금 두 개발이 돼 있고 투자 유치 쪽에는 대성하고 갈사 쪽으로 집중으로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산단 개발 쪽은 예. 산단 개발 쪽은 지금 현재 산단 조성과가 그 역할을 합니까? 예, 예. 그 산단 대성을 개발과 되었기 때문에 개발가로 해서 예. 나머지 이제 우리가 했던 분야들은 계속해서 연속성을 해 나가야 되는 분야고 투자 유치는 대성하고 아니, 그 갈사하고 산단 조성과는 이제 그 두 단지 산단 개발에 이제 전념하겠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성 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분양을 해야 될 지금 현재 입장에 있고요.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잔여공사 지금 남아있는 부분도 지금 완전 준공까지는 산단, 개발과가 이제 하겠다 그 말이죠. 예, 예. 개발은 계속 그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그 준공될 때까지 예, 하고, 그리고 또, 저쪽에 가서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를 해서 누군가 업체가 들어와야만이 그 다음에 개발이 개발 된다고. 계획을 세우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투자 유치를 한다면은 크게 보면은 간선산업단지를 이제 투자 유치하겠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현재 대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저 나무발전소가 LNG 거기 발전을 거기서 한다고 한다면은 실제 10만 평 정도 지금 남거든요. 예. 그 외에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10만 평을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12명 인원이 필요한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 영어 잘한다고 해서 이게 투자 유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공무원이 가서 해외 바이어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투자 유치를 끌어올 그런 인물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절반 정도는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닌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제 조직 개편을 한다면은 정말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뭔가 대책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 공무원 12명 중에 2사람 빼고 나면 10명이 있을 거예요. 그 10명이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투자 유치를 할 것 같으면은 제대로 발벗고 다닐 수 있는, 뛸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나는 필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 꼭 그 조직 개편을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됩니까? 작년부터 이제 모든 대성산단이라든지 했을 때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조직을 개편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아니 제가 그 조직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다. 팀 구성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이제 행정적으로도 풀어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투자분도 있는데, 그 안은 전에 이제 개방형은 2명 정도 했는데 우리가 산단조 성과에 하고 해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분야에 민간 개방형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것도 더 의원님들과 조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 행정만 들어가는 것이 염려스럽다 하면 정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 목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또 같이 상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아니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춘다면은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이 하는 어떤 역할을 우리 투자유치단이 함께 한다면은, 예. 예, 원스톱 이 행정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걸림돌이. 그래서 사실상 이게 투자단이 만들어지면은 해외든 국내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권 안에서 일어나는 행정 부분도 예. 함께 포함돼서 이게 원스톱 행정이 돼야 이게 조직 개편이 제대로 된 개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의 질의를 합니다. 아무쪼록 조직 개편을 잘 하셔가지고 조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 의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임위를 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 내부 인사를 지금 하는 것도 정확하게 결정을 지어온 것도 아니지, 지금. 정확하게 결정 지었습니까? 행정기구 설치가 끝나고 나면 세부 계획은 또 설명은 세부 들었겠습니다. 계획은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세부 계획을 가져와야 된다, 안 된다를 해주지, 세부 계획을 우리가 통과시켜주거나 세부 계획을 짠다는 거는, 그건 집행부에 따라도 짤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와, 이 사람이, 이 계획이, 자, 5급 인사를 하는데 연봉이 얼마, 임기가 얼마, 그 다음에 이게 된 조건이 어떤 조건, 그 조건을 싹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지. 지금, 그냥 이거, 아무 계획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임위가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으니까 뭘 보고 우리가 이게 상임위를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이 언제쯤 공고를 내고, 뭐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설명해갖고 되는 내용도 아니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셔야지 상임위를 통과해야지. 이거 아무 내용도 없이 이래갖고 이 상임위가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 우리가 공고가 끝나고 조직이 개편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방향들하고 인기제하고 그 다음에 아니, 구체적인 안을 뭐 가져와야 뭐 우리 상임위 어떻게 이야기, 지금 상임위 그 구체적인 안은 지금 이렇게 이제 조리 설치 기구 통과를 시켜야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럼 거예요. 사장님, 그럼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금 이거 원안을 시켜주면은, 그럼 뭐 지금 집행부에서 이제 그막 어떤 사람을 하든 뭐 우리 공무원을 채용을 하든 뭘 하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채용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연봉을 뭐 1,000만원을 주든 5,000만원을 주든 그건 알아서 할 거잖아요. 지금 시켜주면은. 임기제는 5급 상당, 6급 상당 다. 그래, 가장이 머리에 속에 있는 아니다, 그게 우리 법령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걸 가지고 와야 우리가 그걸 보고 상임위 결정을 해주지. 그걸 아무것도 없이 가장이 머리에 갖고 있는 내용을 갖고, 그걸 우리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와야지. 그래, 연봉을 얼마 주고, 언제 계획 공고를 언제 내고, 이런 게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 있어야 우리가 수정을 하러 그든지 뭐든, 아니, 상임위에서 이런 거 상임위 하는 게지. 그럼 뭐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5급에 그럼 연봉을 얼마 줬기라고 해? 지금 5급은 우리 평균적으로 임기제 하면 우리 임용위원회는 한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은. 한 8,500만 원에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줄 것이다. 이건 이제 지금 상위 통과하면 이제 바로 시행을 할 건데, 뭐 저렇게 할 겁니까? 이래 놔놓고 5천만 원 준다 해서 뭐 8천만 원 주고. 아닙니다.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왜 안을 그럼 가져옵니까? 네? 그 안을 왜 안 가져오냐고. 아니, 그 안은 지금 우리가 기구 설치 조례가 되고 나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채용 관계라든지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안을 그리 가지고 와야 우리가 보고 해야 뭔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소통이 되지. 그러면 뭐 왜 의원님들하고 소통한다 해놔놓고는 그 안은 그 떼 있다 보면서 그 안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상임위를 합니까? 그거 지금. 설치 기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되어 있는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과됐는데 상임위가 벌써.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여기 약속하고 했던 분야들, 임기제를 채용하듯 뭘 하러 했던 분야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내부 지침의 인사 규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아니라는 게 예를 들어 또뭐 10명이든 12명이든 신규직을 채용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어떤 분야에 몇 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여기는 뭐 영어를 아까처럼 뭐 영어를 잘하는 뭐 또 뭐 담당 공무원을 어디 분야에 분야별로 딱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우리 상임위에서도 결정해 주기도 좋고 한데 그런 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물어보면 뭐 답변이나 이렇게 하지만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그걸 자료를 보고 어떻게 대화를 하지, 소통을 하지. 개방형 임용절 적극, 이런 게, 우리, 지금 뭐, 우리 전문위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딱 놓으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정명수 의원입니다. 방금 그 동료 의원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그 위원회에 올 때 이 개방형 5급은 연봉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머지 6급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 정도 나와줘야 이게 참고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원회를 그 통과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뭐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가결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과장님도 듣는 데는 따라서는 이제 그 답답하실 거예요. 과장님은 이거 조직을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그 구체적으로 가지고 온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는데 구체안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근데 저희는 기부 개편이 설치 조례가 되어야만 되지도 않는 거는 우리가 조직을 꾸리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조직 개편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안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경제자유추진구진단 시설협의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기초 자료들에 의원님들 염려하는 오늘 마치고 난 염려들은 제가 보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먼저 좀 줬었으면 참 좋았는데 참고가 되고 좀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약간 의견이 다른 게 딱 그겁니다. 의회는 집행부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인 안이 오면 그 구체적인 안을 들고 검토를 해서 이게 승인 불승인 이런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승인이 되어야 구체안이 나오겠다 이런 말 아닌겠어요? 조금 소통이 안 된 것이니까 조금 더 일단 위원장님 정의를 조금 해 주십시오. 정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잠깐만. 이거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또는 군수님이나 국장님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은 또 의원님들이 원하는 바는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의회의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이 견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조직 개편을 하면은 갈사산업단지나 또 대성산업단지가 분양이 원만하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뿐만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단 조선과장도가 계시지만은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한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들 누구나 다 와서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든 어떻게든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단위급에서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게 어린이서 과장님. 한 업무를 못했던 것도 있답니다. 예. 그런데 갈사 산업단지가 어제 오늘 일입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산단이 조성이 되면 전국에는 분양을 해야만이 경제적인 이익을 거둘 것이고 또 사업이 성공할 거 아닙니까? 예. 전국에는 분양이 목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셨나요, 그러면? 분양이 최종 목표니까 모든 사안을 분양에다가 목표를 맞춰놓고 일을 하셨어야죠. 근데 인재사 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99%입니다, 공정률이. 산업단지가 99% 조성이 되고 나니까 지금 회사 투자 유치단을 꾸린다, 어쩐다, 이거 좀 늦지 않습니까? 가령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이번 달 말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유치단을 꾸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고 낼 것이고, 예. 직원들을 뽑을 것이고, 그러면 몇 개월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채용돼서 들어오면, 업무 파악하는데 몇 개월? 그럼 세월 다 가요. 자, 봅시다. 지금 공무원들을 뽑아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투자 유치단을 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훈련이 돼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찾아보면. 예. 그런 분들을 찾으면 빠르잖아요. 지금 개왕령으로 2분을 뽑겠다는데 그 2분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못한 일을 그 2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 놔놓고 굳이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어려운 조직을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냐 말입니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하동 출신 기업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도 많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분들 애환심이 철철 넘치는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들 구직인이 찾아가서 업소하고 부탁하면 왜 못합니까? 그분들 모셔다가 일할 수 있지요.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인맥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쉽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조직을 만들어주면서 하동군을 위해서 일을 좀 해달라. 왜 못합니까? 그분들 얼씨구나 하고 하지. 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러겠어요? 꼭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산단 조성과를 조직을 개편해 달라고 부탁 또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조직 개편을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산단 조성과의 목적을 다 이뤘으니까 산단 조성과는 산단 조성으로서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아직 갈사 산업단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갈사 산업단지는 지금 현 시국으로 봐서는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단 조성과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산단 조성과를 축소 내지는 폐지를 하고 이제 분양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달라 해서 조직 개편을 부탁을 했던 건데 산단 조성과는 그대로 정치를 하고 또 다른 투자 유치단을 또 만들겠다. 이거 군에다가 또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만들었다 치면 뽑아놓은 선발해놓은 공무원들은 퇴직시킬 수 없잖아요. 개방형 2분 정도는 뭐 계약직으로 해서 내보낸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그 재정적인 부담은 그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그 부담은 하동군이 고스란히 져야 되잖아요. 대전산업단지나 갈산산업단지가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개발로만. 투자 유치날 영원히 할 겁니까? 한시적인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이 조직은. 목적이 끝나면 폐지가 돼야지. 이걸 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끝까지 갈 거예요.
아니, 우리 현재 있는 공무원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직 인력이라든지 하는 거는. 정원을 늘리는데 무슨 뭐 아니, 문제 있는 하고 거죠? 나면 우리가 또 필요한 행정 수요에 따라서 그때 또 조직 개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말하는 산단 개발과나 투자 유치단이 지금 현재 산당 조성이 되었으니까 없어야 되니까 개발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해서 계속 해 나가고 그 개발과 맞물려서 유치단이 구성되어서 함께 지금 우리 대송이나 갈사는 지금 추진해야만 되는 입장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좀 더 해보기 위해서 투자 유치단을 한번 추진을 지금까지 해왔고 투자 유치단이 없어서 잘 안 지금까지 되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분야도 있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도 걱정하는 분야들을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서 한번 해보자고 지금 유치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투자 유치단만 만들어지면 뭐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산단 조성과 과장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해서 몇 년간을 했기 때문에 하나 어린이에서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투자 유치단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몇 차례 설명도 드렸고. 과장님. 예. 지금 군수님 임기가 1년 남았죠? 네. 이게 군수님 임기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민선에서 들어오시는 군수님도 우리가 모시고 또 우리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만 물론 계속 남아있는 우리 하동군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개발을 했으면 우리가 뭐라도 한 필지라도 팔아서 우리 하동의 경제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투자 유치단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못 팔았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노력은 엄청 했지만 지금 우리 84만 7천 원이라는 또 한 필지당 한 평당 하고 있는 분야들을 여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디든 뛰어가서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만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공무원분들을 뽑아서 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훈련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게 빠르잖아요. 차라리 뭐 계약직 내지는. 네, 그래서 개방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려 해서 아니 조직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직을 우리가 사조직으로 이렇게 투자 자문단을 구하고 하기에는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과장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윤영인 의원님. 예, 윤영현 의원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하동군의 조직관리 측면 등 종합적 판단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예. 윤영인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윤영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문조례도 같이 보류해야 돼.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이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가 앞전 조례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같이 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투자 유치단 시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담인력 보강 때문에 지금 우리 인원이 늘어나는 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조례는 같이 네. 그 보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의원님들 그 질의 토의를 가질까요? 아니면은 바로 같이 보류를 하고 그 보류하는 거 같이 만들어.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신자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죠. 제안위원입니다. 투자 유치된 한계 신설 및 현장 중심 전담 인력 보강에 따른 기관별 직급의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 2조 및 제 4조 대표 사항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입니다. 총계 699명에서 정 14명이 되어서 713명입니다. 5급 이상 44명에서 1명 정되어 45명, 6급 이하 정 13명이 되어서 624명에서 637명이 정원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안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윤영인 의원님. 네, 윤영현 의원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앞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연계되어 있는 안건이라 본건 또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윤영인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윤영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안번호 제30호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개업 예정인 가칭 하동군 공립치매전담요양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5월 4일 개최된 의원 간담회 시에는 정영섭 부의장님께서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4항에 명시된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원활한 지도 감독을 위해 2-3년간 단기간 위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지만 검토 결과 당초 아닌 위탁 기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정 심의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1회에 하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성별 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어항번호 제30호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건은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건립 중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관련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인 하동은빛 노인요양센터를 새롭게 건립 중인 노인복지시설로 이전 계획함에 따라 하동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갖춘 신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제청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명기했듯이 왜 제가 이렇게 간담회 때 이렇게 좀 고쳐보라고 말을 했을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항을 보면 19조 제2항을 보면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근데 어떻게 이 법령을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예? 어떻게 법령을 해석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해석하는 거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하는 거죠. 그러면 4년도, 3년도, 2년도, 1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5년으로 한다라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이래라 하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검토 의견은 미반영한다.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관리를 하다 보면 과장님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5년으로 해서 1년간 연장하게 되면 10년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예를 들면 3년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하게 되면 과장님이 수월하게 돼 있어요. 제가 수월할 일이 아니다니까. 왜 조금 짧게 해놔야 과장님이 수월하게 되느냐 하면 관리 위탁을 받은 분들이 늘 김장하고 관리를 해요. 그럼 관리자인 과장님은 이분들로 하여금 너가 잘못하면 바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년이라고 못을 박아놔주면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그 단서 안에는 단서 조항이 있죠. 당신들이 잘못하면 우리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을 갖다가 5년으로 한다라는 걸 뭡니까? 아이고, 이거 뭐죠? 그래, 미반영한 걸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이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 관계 없어요.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저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근데 과장님 관리하기가 좋아요, 관리하기가. 근데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 5년도 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2, 3년 하는 것도 일단 5년 하면 업무 연수성도 있고 저희들이 또 실무 입장에서는 이거 법인을 갖다가 저희들 특히 군단위에는 저희들 법인을 한번 선정하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형체나 요양원도 지금 하는 거로 4차를 저희들 공고를 했는데 지금 신청 법인이 한 법인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문하는 입장에서는 5년을 해놓는 게 저희들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저희들도 업무에 또 효율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또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구례군의 예를 제가 들면서 웬만하면 그 위탁 안 주는 게 좋다. 이런 시설들은 하동 국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국민의 삶의 질을, 행복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받는 사람은 거기 수익을 내야 됩니다. 당연히 수익이 안 내면 그 무료봉사할 택이 없죠. 이게 사단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단체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때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구례군 토지면에 있는 구례군 그 노인 그 요양원이 있는데 구례군이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할 때는 아주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줄을 섰었습니다. 거기 좀 들어가려고. 왜 그러냐 하면 분이 직영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한 개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럴 때도 가감 없이 바꿔주죠. 그래서 늘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재단이 이렇게 지금 이제 관리위탁, 우리처럼 관리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돈을 남겨야 돼요. 인력을 첫 번째는 줄여요. 인력을 첫 번째는 줄이고 두 번째는 물품 같은 것들도 자주자주 이렇게 바꿔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하면 직영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들보다는 노인 치매 요양, 정말로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동군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데 4차에 거쳐서 지금 신청 법인이 없어서 저희들 또 9월달에 개원을 해야 되고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비경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가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5년 이내 이것도 한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뭐 보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없으니까, 일단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과장님 업무 추진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1정 제6항 하동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현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박기현입니다. 하동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가세 체계를 하동군 군세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의 가세 체계를 5개 세세목에서 3개 세세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개인분은 개인분으로 현행 개인 사업자와 법인 제3분은 사업소분으로 종업원분은 그대로 종업원분으로 단순화시키는 체계입니다. 안 제6조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와 8조 사업소분 가세체계 변경은 기존 법인과 개인사업자 제3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과 다른 시군 입법설례는 함안군과 합천군이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어원간담회는 5월 4일 실시하였습니다. 하동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안 중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 세율법 제78조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둔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으로 한다. 제3장 제2절의 제목 제3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 중 제3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4페이지 신구 구조문 대비표와
5페이지와 6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하동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건은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 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세 과세 체계가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되며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기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기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현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2호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 연장하고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체납지방세 가산금을 감면 신설하며 당입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확대 및 연장으로 감면기간 연장은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른 감면율을 최대 50%에서 70%까지입니다. 안 제11조 2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신설입니다. 대상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 및 그 밖의 법인으로 감면 세목은 사업소분 주민세 2021년 8월 부과분부터입니다. 감면율은 기본 세율의 30%입니다. 2페이지 안 제11조의 3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 신설입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감면 대상은 2020년 이후 부과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상금으로 감면 제외는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입니다. 상위법인 개정사항 반영 및 일몰조항 정비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반영에 따른 감면을 삭제하고 일몰조항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지역特産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등을 감면 연장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소상공인기본법,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함안군과 합천군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의원 간담회는 5월 4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조례안과 신구 구조물 대비표와 관련 법령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건은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에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확대 및 연장과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율을 최대 50%에서 75%를 확대하며 감면 기간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안 제11조 2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기본 세율을 3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3에서는 소상공인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5조, 7조, 9조에서는 일몰 도래에 따른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 요 조례안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소상공인은 2,476명으로 저번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한 그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지금 한 99개 법인이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99개 법이죠. 금액으로 치면 전체적인 금액. 금액은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는 3,800만 원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 이걸 뭐 생색만 내는 겁니까? 그냥 조금 더 진짜로 어려우신,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전체 면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기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그냥 막 빨리 떠나고 싶으셔가지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후다다닥 하시네. 다음에는 좀 늦게 끝내드릴게요.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희남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과장 지희남입니다. 하동군 도로면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어안번호 33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면 주소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명 등 규정 사항을 전면 개정하고 주소 사용 분야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하동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건물 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 제작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광고의 비용, 안 제5조 주소 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동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른 조문 변경과 조문 삭제 조항이 있어서 수정 의결 요청드립니다. 수정 의결 요청 사유는 도로명 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 개정 공포되었고 2021년 2월 23일 경상남도에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자치법규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8일 시행령이 개정 공표되었고 시행규칙 또한 6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 의결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조항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 건물 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의 제작 비용의 산정 등 제1항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영 제54조 제6항을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43조 5항 및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8페이지 제14조 위탁 제1항 제7호 영 제49조 제2항을 영 제40조 제2항으로 그 다음 제8호 영 제54조 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제9호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 제5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 영 제6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요청드리며 9페이지 제15조 토지 등의 출입증은 조문을 삭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있겠습니다. 어항번호 제32호 죄송합니다. 어항번호 제33호 하동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건은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하동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건물 번호판, 사물 주소판의 제작 비용 산정, 광고의 비용,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조례안 등에 적합하게 개정한 사항이나
도로모형 주소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 제3조 인용조문 제26조 제5항 및 영 제54조 제6항을 제43조 제5항 및 도로모형 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으로 안 제14조 제1항 제7호의 영 제49조 제2항을 영 제40조로 제8호의 영 제54조 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제9호의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제10호의 영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영 제52조 제1호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5조는 전체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인호 의원님. 예, 하인호 의원입니다. 하동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본 조례안의 인용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의 인용 조문 제26조 제5항 및 영 제54조 제6항을 제43조 제5항 및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으로 안 제14조 제1항 제7호의 영 제49조 제2항을 영 제40조로 제8호의 영 제54조 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제9호의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제10호의 영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영 제52조 제1호로 안 제15조는 전체를 삭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본 조례안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하인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본 조례안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